네, 오늘은 새롭게 바뀐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 화상 조종례와 화상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EBS 온라인 클래스가 업데이트를 거듭하면서 며칠 지나고 나면 조금씩 기능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에 나오는 기능들이 추후에는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상 조종례 기능입니다. 클래스 홈에 보면 이쪽 위쪽에 조회와 종례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요. 화상 조종례는 주 단위로, 평일 기준으로 주 단위로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조종례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일을 체크하시고 시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시계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화살표로 하나씩 위아래로 올리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3시부터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여기 있는 숫자 버튼을 클릭해서 5분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시계 버튼을 누르고 3시 이렇게 하나씩 눌러도 되고, 여기 숫자를 눌러서 20분까지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확인 누르시면 그때부터는 일주일간 조종례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경우에 제가 조례는 8시 50분, 종례는 오후 3시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면 이 세팅된 시간이 근접했을 때 이 조례 종례 버튼이 초록색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학생이 로그인해서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현재 시각 월요일 밤 11시 25분에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시각대에 종례를 하실 일은 없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30분으로 설정하고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지금 현재 시간이 밤 11시 26분 지나고 있는데요. 종례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 모두 초록색으로 활성화된 버튼을 눌러서 화상창을 이렇게 켜는 거죠. 교사가 먼저 방을 열어놓으면 학생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화상 조종례와 화상 수업이 똑같기 때문에 조금 후에 실시간 영상 내에서 버튼 하나하나의 기능들은 화상 수업 부분에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 조종례 기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고요. 화상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상 수업을 한번 개설해 볼까요? 강좌 등록 바로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에서 위쪽에서 현재 매뉴얼에 따르면 화상 수업은 두 가지 종류로 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좌 관리에서 단독 화상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요. 화상 수업 버튼을 눌러서 개설할 수 있고, 일반 강좌 내에서 강의를 만들 때도 화상 수업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추후에 바뀔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는 강좌 관리에서 단독 화상 수업을 한번 개설해서 그 내에 있는 매뉴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수업을 눌러보죠. 강의명을 적습니다. 강의 소개글도 옵션으로 적으실 수 있고요. 왼쪽에 이렇게 별표 있는 부분들은 필수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화상 수업 시작 시간과 수업 종료 시간을 적으실 텐데요. 지금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시간, 여기 시계 버튼을 누르셔서 11시, 지금 시각이 11시 29분인데요. 한 45분에 열리는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상 수업 종료 시각은 23일 밤 12시 15분으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강의 부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강의 생성 버튼을 누르죠. 그 다음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인 배포 설정으로 넘어갑니다. 자, 배포 설정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만든 화상 수업을 어느 클래스에 배포하겠냐라는 말인데요. 이때 주의하실 건 이 부분이 비노출로 되어 있으면 학습 대상 추가가 될 수 없습니다. 비노출 상태에서는 학습 대상을 추가할 수 없다고 나오고요. 노출, 즉 기존 2020년까지 EBS 온라인 클래스에서는 강의의 오픈이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출시키겠다 하고 어떤 클래스에서 노출시키겠느냐, 클래스 전체 학생과 반단위 학생, 개별 설정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클래스 전체, 제가 연습용으로 여러 개 클래스를 만들어 놔서 지금은 1학년 10반 연습용 이 클래스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5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데 확인 버튼을 누르고 이 학생들이 있는 클래스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배포가 됐고요. 내 클래스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클래스에서 1학년 10반 연습용을 갔을 때 아까는 이 부분이 예정된 화상 수업이 없다고 나왔는데 조금 전에 만든 화상 수업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화상 수업 입장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러면 크롬 창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줌이나 다른 프로그램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카메라, 저는 노트북에 있는 그냥 노트북 자체적으로 달려있는 카메라고요. 마이크는 지금 헤드셋을 하나 끼고 있어서 노트북과 헤드셋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기본적으로 헤드셋을 선택했습니다. 스피커도 저는 지금 헤드셋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 입장 버튼을 누르고요. 네, 그러면 저도 편의상 카메라를 끄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뜨고요. 학생들이 이렇게 뜨는데 수업 시작 준비가 되셨나요? 라는 메시지가 뜨고 수업 시작 버튼을 눌러야 학생들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먼저 들어와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수업 시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누른 상태에서 제가 임의로 만든 학생 계정 4개를 지금 이곳으로 로그인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은 학생용 스마트폰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가로로 눕혀서 크롬 창을 보는 모습입니다. 학생이 로그인하고 들어갔을 때도 조금 전에 교사가 연 화상 수업이 이렇게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학생은 이 버튼을 누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카메라 마이크를 허용하겠습니까? 하면 허용을 누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교사가 들어갈 때와 똑같습니다. 네, 이제 모든 학생들이 입장했습니다. 가학생, 나학생, 다학생, 라학생 이렇게 4명의 학생이 입장했다고 보고 편의상 카메라는 켜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화면이 갤러리 뷰를 뜻하고요. 스피커 뷰는 말하는 사람을 조금 더 크게 보는 뷰겠죠. 전체 화면 버튼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하면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겠죠. 갤러리 뷰로 다시 넘어왔고 전체 화면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기본적으로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요. 음소거를 해제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 전체 해제할 수도 있고 전체 음소거를 다시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학생별로 창 위에 오른쪽 위에 보면 옵션 버튼, 점 3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마이크 이 학생, 가학생만 음소거 해제를 시킬 수도 있겠죠. 반대로 그 학생만 음소거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부터 한번 살펴보죠. 카메라 켜기, 끄기, 마이크 끄기, 켜기. 기본적으로 다른 플랫폼들과 똑같습니다. 공유,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4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화면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서 3가지로 또 나뉘는데요. 내 전체 화면을 눌러서 공유를 하면 지금 현재 보는 전체 화면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PPT를 켜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죠. 네, 이게 학생들 화면에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화면 공유 중단 버튼을 누르고요. 이번에는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 창은 내 컴퓨터에 있는 모든 걸 다 공유하지 않고 특정 프로그램 하나만 공유하겠다. 보통 PPT를 띄워놓고 하실 때 이걸 쓰시겠죠. 이렇게 특정 PPT를 한번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활성화시켜 놓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PPT 화면만 공유가 되는 겁니다. 공유 중지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화면에서 크롬 탭을 누르면 크롬, 현재 나와 있는 크롬 탭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공유해서 두 번째 화이트보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필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제 노트북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스마트 패드 등으로 수업을 하신다면 펜 그리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팁은요. 학생 중에서 제가 아까 여기 제 이름이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게 추가로 학생 계정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생 계정으로 하나 더 만드셔서요. 기본 수업하시는 이 창을 열 때는 노트북이나 PC를 사용하시고 펜 기능이 있는 스마트 기기를 학생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같이 이 똑같은 수업에 들어오신 다음에 이따가 보여드릴 특정 학생에게 발표자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발표자로 지정하면 그 학생은 그때부터 똑같이 교사처럼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학생 계정을 발표자로 지적한 다음에 옆에 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펜 그리기를 이용해서 수업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업하실 수 있고요. 화이트보드에서도 보면 오른쪽에 꼭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비율도 좀 이렇게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도 있고요. 색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글씨를 문자를 쓸 수도 있죠. 네, 이걸 이렇게 선택해서 기존에 있던 도형이나 글씨를 잡고 움직일 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미지 올리기 해서 PC나 패드에 있는 사진을 올려서 공유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공유 버튼에서 유튜브 버튼을 누르고 공유해 주고 싶은 유튜브 주소를 입력하면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 유튜브 영상을 그냥 하나 복사를 해봤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르면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공유를 하죠. 특정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과 같이 보시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공유 중지 버튼을 눌렀고요. 마지막으로 문서 버튼을 누르면 공유해서 문서 버튼을 누르면 특정 문서를 공유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PDF 파일이라던가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을 클릭하면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펜을 그리면서 똑같이 펜 그리기 기능을 이용해서 필기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공유 중지를 누르고요. 공유 기능 살펴봤고요. 다음 버튼은 채팅입니다. 줌 할 때 많이 써보셨죠? 보시면 학생들이 참석했습니다 라고 자동으로 시간이 뜨고 여기에 이렇게 채팅을 할 수 있고요. 전체 보기. 여기 이제 골뱅이 표시, at 표시를 선택하면 1대1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가학생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내면 이 메시지는 가학생에게만 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파일을 업로드해서 학생들에게 공유해 주고 싶다 하시면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파일을 업로드해 주실 수 있고요. 그 시간에 했던 채팅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모장 형태로 이렇게 채팅이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기능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영상과 좀 다르게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채팅 기능 살펴봤고요. 다음은 학생 목록 보기. 지금 현재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 목록입니다. 학생들 마이크를 여기에서도 하나씩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이 버튼 조금 있다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둠 수업. 모둠 수업 기능이 줌에서의 소회의실 기능일 것 같은데요.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모둠 수업이 가능합니다. 지금 학생이 많지 않아서 모둠을 많이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일단 모둠을 2개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둠을 2개 만들었고요. 더하기 빼기로 모둠 숫자를 바꿀 수 있고 첫 번째 모둠에 가나다라 학생 중에서 가 학생과 다 학생을 집어넣겠습니다. 두 번째 모둠에 나 학생과 라 학생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을 줄 거고요. 고급 옵션에서 자동 종료 버튼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5분 뒤에 자동으로 원래 방으로 교사가 있는 방으로 학생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종료 1분 전 알림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 창에 1분 전에 이렇게 위쪽에 메시지가 뜹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고요. 카운트다운은 10초를 해줄 수도 있고 뭐 20초, 30초까지 해줄 수 있는데 보통 10초 이렇게 남겨놓으면 학생들 창에 카운트다운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교사가 학생을 지정해서 모둠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초기화 한 다음에 랜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눌렀더니 그냥 정말로 랜덤으로 배정이 되죠. 아니면 초기화 시킨 다음에 이름 순으로 그냥 학번 순으로 하겠다 그러면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겠죠. 시작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교사는 학생들이 모둠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모둠 숫자에 해당되는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모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둠에서 가학생과 나학생이 뭘 하고 있는지를 궁금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살펴보면 되죠. 빠져나오고 또 이 모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전체에게 공지할 거냐 아니면 특정 모둠에게만 공지할 거냐를 선택하신 다음에 공지사항을 이렇게 메시지 형식으로 보내면 학생들 창에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수업 시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5분 더 연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간이 다 되지 않아도 미션을 수행했다면 스스로 모둠 수업을 깨고 밖으로 나와서 원래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임의로 강제 종료를 해서 모둠 종료 버튼을 눌러서 학생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학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생 중에 배정되지 않았던 다른 모둠 활동을 하고 있다가 다 끝나서 밖으로 나온 학생을 이렇게 추가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모둠별로 이렇게 강제 종료도 할 수 있고 전체 모둠 활동을 종료할 수도 있겠죠. 종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다시 돌아왔죠. 다음 버튼 한번 살펴볼까요? 퀴즈 버튼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수업 중에 교사가 퀴즈를 낼 수 있는데요. 퀴즈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열리고 OX 퀴즈와 오지선다형 그리고 단답형 퀴즈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냈다면 정답은 아니오가 정답이겠죠.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니까. 그러면 퀴즈 출제하기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그 퀴즈에 해당되는 링크 주소가 나오고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다시 학생들 창으로 가서 채팅방에서 그 주소를 이렇게 복사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이 링크를 누르고 들어가서 퀴즈를 풀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스마트폰 창의 모습인데요. 여기 메시지 창에 교사가 올린 링크가 걸려 있죠. 그럼 학생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교사가 낸 퀴즈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니오를 눌러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확인 버튼 누르고 그러면 정답입니다. 참 잘했어요 라고 나오죠. 정답을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사는
퀴즈 출제했던 창으로 가서 아래쪽에 보면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면 학생들이 퀴즈를 어떻게 풀었는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개선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학생들의 이름이 아니라 학생들의 아이디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이름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맞췄고 어떤 학생은 틀렸고 이런 것들을 교사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퀴즈에서 오지선다형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었을 때 1, 2, 3, 4, 5 넣고 1 더하기 1은 2니까 지문 2를 정답으로 체크해서 퀴즈 출제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똑같이 링크가 생기죠. 주소 복사한 다음에 채팅창에 가서 똑같이 복사하기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링크를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퀴즈 살펴봤고요. 음소거 해제 아까 살펴봤습니다. 화면 녹화 시작 버튼이 있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네, 이렇게 녹화를 시작합니다 버튼이 있고 녹화를 중지하면 교사의 이메일로 녹화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배포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직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뉴얼이 맞다면 조만간 이 기능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설정 창인데요. 아직 설정 기능이 많지는 않습니다. 줌과 비교해서 비디오, 오디오 정도를 설정할 수 있고 일반 탭도 설정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아직은 설정 옵션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기 버튼이 있고요. 기본적인 버튼을 다 살펴봤는데 몇 가지 남았습니다. 여기 이런 버튼이 저는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특정 학생을 발표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진짜 학생을 발표자로 지정해서 그 학생에게 화면 공유 기능을 주고 뭔가를 발표를 시키셔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추가로 갖고 있는 학생 아이디로 들어와서 교사가 사용하는 학생 아이디 계정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스마트 패드를 이용해서 펜 그리기로 수업을 하실 때 쓰실 수도 있겠죠. 지정 해제할 수 있고요. 한 명씩 마이크 음소거 할 수 있다 그랬고 한 사람 잘못 들어온 학생이 있을 때는 내보내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가학생을 다시 입장시켰습니다. 제가 스마트폰으로 또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학생이 만약에 딴짓을 하고 있을 때 옵션에서 그 학생에게 여기 스마일리 표시 주의 환기 버튼이 있습니다. 경고 표시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 학생에게 경고 메시지가 갑니다. 그러면 학생의 화면에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를 봐주세요. 15 이게 랜덤 숫자거든요. 학생이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이 부분에 입력을 해야 이 옐로우 카드가 선생님이 주의 환기 경고 버튼이 사라집니다.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주의 환기 버튼을 줬는데도 이 노란색이 계속 안 없어진다 그러면 이 학생이 이 화면을 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정말로 가학생이 딴짓을 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겠죠. 학생 입장에서는 딴짓을 하다가 이 화면을 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여기에다가 15를 바로 입력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야 선생님 화면에서 가학생에게 옐로우 카드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가학생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서 너 뭐 했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겠죠. 참 귀여운 버튼이더라고요. 주의 환기 버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는 버튼들을 대부분 다 설명한 것 같은데요.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추후에 아마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 더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더 많은 기능들이 생겼을 때 추가로 영상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상 조종 내 화상 수업 이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아직 개발 중이어서요. 정리되는 대로 기능이 다 활성화되는 대로 따로 다른 기능들도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